시가총액 1위 전 세계가 그의 입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젠슨 황이 예고한 2027년의 청사진에는 삼성의 이름이 희미하게 떨고 있습니다. 그가 본 재앙은 무엇일까요? 2026년 3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컨벤션 센터의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검은 가죽 자켓에 검은 바지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지만 그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객석의 18,000명이 숨을 죽입니다. 이 남자가 오늘 밤 내뱉을 한마디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출렁이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젠슨 황 세계시 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입니다. 올해 63살의 이 남자가 이끄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내 총생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이 이 남자의 회사 하나에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가 꺼낸 숫자는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만 최소 1조 달러, 우리 돈 1,5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조 달러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약 300조 원이었으니 삼성전자가 5년 동안 벌어들일 돈을 엔비디아는 반도체 하나로 3년 만에 쓸어 담겠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어디서 나타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그리는 2027년의 세계에서 삼성전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그 답의 윤곽이 보이실 겁니다. 젠슨 황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화장실 변기 앞에서 시작됩니다. 1963년 대만 타이난에서 태어난 그는 9살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부모가 보낸 곳은 기숙학교가 아니라 켄터키주의 한 시골 기숙사였는데 그곳은 문제 아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이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던 아시아 소녀는 매일 아침 화장실 변기를 닫고 바닥을 쓸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주먹 세례는 일상이었고 울곳조차 없던 그 시절을 젠슨 황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때 배운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법이었다. 살아남은 소녀는 오리건 주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뒤 반도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1993년 30살의 나이에 동료 2명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 구석자리에서 엔비디아를 창업합니다. 창업 자금은 고작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만든 것은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였습니다. 화려한 3차원 게임 화면을 부드럽게 돌리는 칩을 설계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고 회사는 창업 초기 여러 차례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그래픽 처리 장치가 게임만을 위한 칩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연산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의 구조가 인공지능의 핵심인 병렬 연산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통찰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2012년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해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혔고 그때부터 전 세계의 인공지능 연구소가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게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공지능 전용 연산 플랫폼인 쿠다를 개발해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장악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칩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칩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의 표준을 엔비디아가 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의 벽돌도 팔고 건물 안의 배관과 전기 설비까지 독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번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들어온 고객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2022년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했고 그 모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구동하는 핵심 칩을 만드는 곳은 오직 엔비디아 분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사이에 10배 넘게 뛰어올랐고 시가총액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변기를 닫던 소년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남자가 2026년 GTC 무대 위에서 그린 2027년의 청사진, 그 안에
삼성전자의 위치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2026년 3월에 그 무대로 돌아가 봅시다. 젠슨 황은 기조 연설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플랫폼 베라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베라 루빈은 기존의 빈냉일 칩보다 성능이 수배 향상된 괴물 같은 칩으로 2027년부터 본격 출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론 전용 칩인 그록 3을 결합해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젠슨 황은 무대 위에서 그록 3칩의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가 맡고 있다며 삼성에 정말 고맙다는 말을 거듭칩니다. 삼성전자 세계 최고 어메이징이라는 찬사까지 쏟아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환호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환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칩인 베라 루빈의 그래픽 처리 장치 생산은 여전히 대만의 TSMC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맡은 그록 3은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한 칩이 아니라 외부 업체 그록의 기술을 가져온 것이고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합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연회에서 삼성은 메인 요리가 아니라 곁들임 반찬을 맡은 셈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반면 삼성은 7%도 채 되지 않아 격차가 10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전장인 첨단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엔비디아의 공급망에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사를 양산 출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HBM은 인공지능 칩의 두뇌 바로 옆에 붙어서 초고속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메모리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2025년까지 이 시장을 SK하이닉스가 독주하며 삼성은 뒤처져 있었지만 HBM사에서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젠슨 황이 무대 위에서 삼성을 치켜세운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막대한 양의 HBM이 필요하고 TSMC 한 곳에만 의존할 수 없는 엔비디아로서는 삼성이라는 보험이 절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삼성의 승리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릅니다. 엔비디아가 2027년까지 예고한 1조 달러의 매출 가운데 삼성이 가져갈 몫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핵심 이익은 여전히 엔비디아와 TSMC가 나눠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의 땡큐 삼성이라는 한마디 뒤에는 그래도 고맙긴 하지만 당신이 없어도 우리는 돌아간다는 냉정한 메시지가 숨어있는 셈이다. 현재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은 6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8조 원에 달합니다. 3개월 만에 삼성전자의 1년치 반도체 매출과 맞먹는 금액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격차가 2027년이 되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2027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젠슨 황은 이번 GTC에서 세 가지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시대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비서가 모든 기업과 가정에 들어오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인공지능의 확산입니다.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로봇의 두뇌가 되어 공장과 물류와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미래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의 완성입니다. 이 세 가지 미래 모두 엔비디아의 칩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젠슨 황은 인공지능 연산 수요가 지난 2년간 100만 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 속도라면 2027년에는 지금의 반도체 생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말하는 재앙의 본질입니다. 칩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칩을 만들 수 있는 곳 자체가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파운드리의 기술 격차를 줄이면서 HBM 메모리에서의 선도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만 엔비디아의 공급망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분기 반도체 영업이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소식은 분명 희망적이지만 이 숫자의 대부분은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지 파운드리의 체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변기를 닦던 소년이 세계 1위에 오르기까지 33년이 걸렸습니다. 그 33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방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것도 결국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방향과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실행력, 그것이 2027년의 재앙을 기회로 바꿀 유일한 열쇠일 것입니다. 가죽 자켓의 사나이가 내다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미래에 삼성의 이름이 남아있을지의 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